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있는 디펜더입니다. 디펜더 P130 아웃바운드 모델인데요, 지난 3월에 출시된 오프로드 사양에 적합한 옵션들이 추가된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 거기다 이번 주는 또 휴가철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정말 같이 떠나기 어울리는 차량 떠올려 봤을 때 디펜더가 또 바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디펜더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다음에 주행 성능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펜더 P130 아웃바운드 모델은 블랙 컬러의 외관과 함께 굉장히 매력적인 이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프로드 사양에 최적화된 이러한 옵션들이 더해진 모습들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존의 디펜더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언제 봐도 이 디펜더의 이 전면부 디자인은 각지고 단단하고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만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올려둘 수 있는 패널이 이제 덧대어져 있죠. 이런 곳에 이제 여러 가지 짐을 두고 공구들을 올려두고 차량 수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냥 뒀다가 다 이렇게 상처가 날 테니까요. 차량의 측면으로 오면 이 타이어가 정말 특징입니다. BF 굿리치의 올트레인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BF 굿리치의 타이어들은 오프로드 사양에 좀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더 과격한 형태의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도 많이 좀 보기도 했었지만, 이 타이어는 이제 올트레인 타이어입니다. 일반적인 도로 주행을 하기에도 괜찮은 타이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타이어 때문에 이 아웃바운드 모델의 승차감이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주행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차량의 측면으로 와보면 이렇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키를 돌려서 열게 되고요. 요즘은 이렇게 키를 꽂아서 문 열 일이 거의 없는데, 실내 안쪽을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물 러기지 네트도 마련되어 있어 물건을 고정하기 좀 좋은 형태이기도 하겠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루프 렉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왼쪽 측면에 있는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쪽에 이제 발을 짚고서 사다리를 통해서 짐을 실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왼쪽 운전석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스노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도각 높이가 90mm 정도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타이어 높이, 타이어에서 이 팬더 사이쯤 되는 높이까지 도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라도 더 깊게 잠기게 되는 경우에 이 스노클을 통해서 이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차량의 후면부에는 이렇게 거대한 타이어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사양 분위기 모습이라고 보여주고요. 견인고리도 한쪽에는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도어를 열 때는 이런 형태로 열게 되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아웃바운드 모델은 사실 P130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P130 기본적으로 7인승, 8인승 모델이지만 아웃바운드는 이 3열 공간을 제거해서 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열까지 적게 되면 더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P130 모델은 또 짐이 많은 캠퍼들,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모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차량의 뒤쪽에는 225도 콘센트와 함께 시거잭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굉장히 두꺼운 이 고무 재질의 매트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돼도 쉽게 이제 털어낼 수가 있겠죠. 또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리킷도 마련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2열 시트를 접은 모습인데요. 2열 시트가 완전히 평탄화되지는 않습니다. 살짝 이제 각도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시트를 꾹 내렸을 때 이렇게 딸깍하고 걸리는 그러한 장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오프로드 주행할 때 조금 움직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간 보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디펜더에는 이 측면 C필러, B필러 2열 바로 위쪽에 차량의 상부를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있었는데 이 P130 모델에는 그 창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길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강성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제거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의 뒤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들도 잘 마련되어 있고, 자, 그리고 물건을 실을 때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건 실을 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꾹 내려가진 않고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차체 전고가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낮춰 놓은 상태인데요. 얼핏 봐도 지금 제 허벅지 위치까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좀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어는 이렇게 한쪽에 오른쪽에 힌지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열리는 형태이고요. 사실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이 도어보다는 어느 정도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좁게 열리는 경우에는
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뒤쪽 공간을 확보하고 도어를 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내 공간은 기존의 디펜더 모델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 컬러로 마감된 실내 공간이 아웃바운드의 특징이 되겠고요. 운전석에서의 몇 가지 기능 한 번 더 살펴보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마련되고 있고요. 왼쪽에는 이런 메뉴 조작 버튼들이 있는데 터치를 감지하는 건 아니고요. 눌렀을 때 작동하는 물리 버튼과 그냥 흡사한 모습입니다. 앞쪽에 계기판에는 이러한 정보들 표시를 하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JLR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 T맵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 좀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사용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화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에 좀 특화된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 정말 상세하게 나오고 있겠죠. 구동 방식에 대한 변화도 나오겠는데, 디퍼런셜 락이 이제 후륜과 이제 차량 중앙 쪽에 이제 디퍼런셜 락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이런 락 상태가 바뀌면서 최적의 구동력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조금 비교를 하자면 G바겐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디퍼런셜 락 포인트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 하나만으로도 주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디펜더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디퍼런셜 락을 가지고 구동력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드 센싱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외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도각 높이인데요. 최대 0.77m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은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다이얼을 활성화하게 되면 상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주행 모드 당연히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에코, 컴포트, 잔디길, 자갓길, 진흙, 모래, 바위 암석, 도감까지 정말 다양한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어 서스펜션이 상당히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량 높이가 아주 신속하게 바뀌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행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그래픽이 나오면서 빠르게 전곡 바뀌는 건 아마 운전석에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렇게 버튼 형태의 공유장치 기능들을 남겨두고 있는 것도 요즘에 사실 좀 디지털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JLR 브랜드이긴 하지만 디펜더다운 성격으로도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C타입의 포트, A타입 포트 이런 것들 마련하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쿨링 기능을 갖춘 냉장 기능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페트병 스타일의 병을 놓게 되면은 살짝 기울여서 놔야 됩니다. 다른 병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도 보이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렇게 냉장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유용하게 야외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앞쪽을 보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듯한 독특한 형태도 디펜더가 보여준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죠. 만져보면은 살짝 까끌까끌한 이런 금속 소재의 느낌이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다양한 짐들을 이제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어를 열게 되면 스태퍼가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정을 통해서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2열 공간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P130은 원래 7명이나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아웃바운드는 적재 공간을 확장시켜서 5명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선루프도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살짝 보이는 루프렉도 볼 수가 있네요. 앞쪽에는 공장치 조작을 위한 다이얼들 마련되고 있고 C타입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확실히 디펜더는 이런 부분들 좀 바닥 처리를 꼼꼼하게, 물이 만약에 닿더라도 또 오염된 진흙 같은 것들이 닿더라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이런 마무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플라스틱 소재로 마무리되어 있는 바닥,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 오프로드 모델들을 출시해왔던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세심함, 노하우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디펜더 P130 아웃바운드 모델의 주행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모델인 만큼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정말 흔들림 없이 주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차량 아마 운전해 보시면 이 온로드 성능에 더 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노면 안 좋은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디펜더는 모노코크 바디 차량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프로드 지향의 차량들은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하죠. 사다리 형태의 프레임 위에, 단단한 프레임 위에 이제 차량이 올라간 형태가 되는데요. 그런 차량들이 이제 오프로드 주행할 때 차량의 비틀림 같은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디펜더는 모노코크 바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차량이면 승용차 같은 구조의 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차량 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사실 이러한 차량 강성을 시험해 볼 정도로 험로를 주행하진 않지만 차량이 뒤틀릴 정도의 강한 이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도 곳곳에서 뭐 잡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모습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아웃바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가 굉장히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BF 올터레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는 뭐 오프로드 타이어답게 이 측면 사이드 월이 굉장히 좀 무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타이어보다는 좌우로를 조금 느낄 수 있는 형태의 부드러운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당연하게 좀 부드럽고 그립력이 좋은, 오프로드에서의 그립력이 좋은 타이어를 써야 하긴 하겠지만 일상 주행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주행에 이 타이어가 정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도 쿵 사실 P110 모델, 130 모델은 휠베이스가 같습니다. P130 모델이 뒤쪽으로 차량이 더 늘어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롱 휠베이스가 아니라 롱 바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이렇게 좀 요철 상황이 있는 도로가 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전자가 부담스럽지 않는 이런 승차감을 만들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로 좀 주행하고 있는데요. 터레인 모드에서는 보통의 여러 가지 오프로드 상황, 그리고 컴포트, 에코 모드 이 정도의 주행 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도 비교적 여유롭게 조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뭐 즉각적으로 차량이 반응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오프로드 전용 차량, 오프로드 지향의 차량들이 갖고 있는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실 이 급에는 여러 가지 경쟁 모델들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뭐 벤츠 G클래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강력한 경쟁 모델이기도 하죠. 지프 브랜드의 랭글러 같은 모델들도 떠오르고 포드 브론코도 있겠죠. 하지만 고급감과 온로드 주행성, 거기다가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이 3박자가 두루 갖춰진 모델을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이 디펜더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타이어가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 뭐 올터레이딩이긴 하지만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거든요. 그런데도 이 평지에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조금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라면 좌우의 롤을 어느 정도로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측면 사이드 월이 좀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작은 요철에 차량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인 온로드 타이어를 아마 장착을 한 차량이라면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에어 서스펜션은 뭐 작은 요철, 큰 요철 가리지 않고 차량을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크루즈하는 느낌으로 주행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디펜더는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그렇다 보니까 차량을 만드는 이 차량 개발의 노하우가 정말 최상까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노코크 바디로도 이렇게 뛰어난 차량의 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고요. 그 덕분에 온로드, 오프로드 어디에서건 최상의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이 디펜더는 뛰어난 만족감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가격은 1억 5천원을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요. 요즘 차량 가격의 인상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아웃바운드는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구성, 그리고 만족감을 좀 느끼는 시승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가 아마 휴가 기간이기도 해서 차량이 아마 이동량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휴가철에 정말 잘 어울리는 랜드로버 디펜더, 그 중에서도 P130 아웃바운드 모델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요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